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주에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동성결합을 위한 입법을 하라고 감히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국회에게 개선 권고라는 형식으로 동성애 입법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예상은 그동안 되었지만은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헌법이 위반되고 또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동성애 결합 입법 권고를 내는 것이 합당치도 않고 또 사실상 우리 법학자들이 보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지났는데 과연 20년 동안 한 일과 그리고 법적인 지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의 목소리를 내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이 시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문제점과 또 관련 또 입법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권고나 구제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오늘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는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하나는 국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협약인 파리 원칙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관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그동안 20년 동안 제대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해 왔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 인권을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가지 위상,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국제적인 인권 수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고, 국내적인 인권 기구로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인권 보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파리 원칙에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원칙은 1991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관련 국제 워크숍이 파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국가인권위원회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 원칙이 제정됐습니다. 파리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원칙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기구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을 국내에서 보장시켜 보자라는 국내 인권의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유엔이 만든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많은 국가가 참여한 유엔의 국제인권 규약을 지켜내자라는 목적이었고, 세계인권과 국제인권 규약에 들어있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구현해보자라는 목적으로 파리 원칙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인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파리 원칙에서 요구하는 세계인권 선언과 국제인권 규약을 지키자는 그러한 방향성에 크게 벗어났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의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에 다른 자유와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소수 독재의 인권 정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독재의 인권 정치를 만든 출발이 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 공권력에 대한 인권 관련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차별금지를 중점으로 하는 조사와 구제 활동에 집중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파리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리 원칙에 부가적으로 있었던 인권 침해 조사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파리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나 입법 권고나 행정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권고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금지 구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원칙의 차별금지 사유하고 맞지 않아요. 파리 원칙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는 분명하게 우리 파리 원칙의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 원칙을 잘못해서 입법을 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마치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 원칙에 있는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언급이 확대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화된 것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자, 그래서 출발에 문제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어떤 소수자가 차별을 받게 되면 그 차별받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뜻하는 것이지 그 소수자를 옹호하고 그 소수자를 절대화시켜서 다수를 오히려 억압하는 도구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점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가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가 있었다 유엔에서 자꾸 이러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제인권 규약에 보면은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특히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야기한 차별금지 권고는 인종차별금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을 따르지 않고 또 왜곡시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환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도 문제예요. 파리 원칙의 핵심은 인권기구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인권기구 활동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특히 행정권과 분리돼서 인권 보장 활동을 할 때에는 독립위원회로 활동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 때문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 원칙에 의해서도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의사, 언론인, 과학자, 철학자, 종교관계자, 대학의 전문가, 의회 다양한 부류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행정권에 의존하고 정치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성의 독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사와 구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한 10,000건 가까운 그러한 1년에 10,000건 가까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11명의 상임위원 중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 7명도 총 9명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서 인권위 독립성에 큰 지장을 주고 있고, 인권 정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정치화 될 수밖에 없는, 정치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인권위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22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대부분 엉뚱하게 차별금지, 평등법에 몰입되어서 보편적 인권보호에 취약하고, 또 반대로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동대 동아리 들꽃 소속 학생들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 강연을 불허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을 하고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 강연하도록 권고한 사실, 그리고 징계 처분 취소를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사실, 결국은 법원에서 한동대 동성애, 다자성애 관련 강연 이유로 무기징역 처벌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종립기독교대학의 건학 인형과 종교 교육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었지만은,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야말로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 금지에만 치중해서 소수자 보호에 치중한 권고를 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결국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원에 의해서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무시하는 권고를 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이러한 활동은 한동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차례 문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비판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독일 인권연구소, 그리고 유럽 인권청, 그리고 프랑스 국가 인권자문위원회를 보더라도 독립기구로서 아주 소규모의 국가의 중요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권고하고 인권 정책에 연구하는 연구소 위주, 자문 위주, 자, 이러한 모습이 파리 원칙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금지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하는 선진국의 예는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독일과 프랑스와 유럽 인권청의 모습으로 수정돼야 된다, 축소돼야 되고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